네, 이번 코너는 금요일마다 가상자산 시장을 파헤쳐보는 크립토온입니다. 미국에서 이더리움 현물 ETF 상장 승인이 발표된 지 딱 일주일 됐습니다. 이 승인받지 못할 거란 전망도 곳곳에서 제기됐지만 결국 승인되면서 가상자산 반등에 대한 기대감을 키웠는데요. 이더리움 현물 ETF 상장 승인의 내막과 앞으로의 가상자산 시장 전망, 가상자산 컨설팅 업체 원더프레임의 김동환 대표에게 들어보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이더리움 현물 ETF 상장 승인, 그야말로 좀 깜짝 발표였습니다. 네. 다들 안 될 거라고 봤거든요. 그리고 이제 실제로 안 되는 이유가 명확하게 있었던 게 ETF 승인이 특히 이제 이런 이더리움 같은 신종 자산 승인이 이루어지려면 사전에 그 미국 증권거래위원회하고 신청한 신청사하고 굉장히 많은 커뮤니케이션이 오갑니다. 근데 그런 어떤 정황적인 어떤 그런 내용들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사실 거의 안 될 거라고 봤었고, 근데 거의 일주일 남겨놓고 갑자기 이 판에서 이제 가장 좀 명망이 있다라고 하는 애널리스트들이 이거 갑자기 될 수도 있겠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갑자기 이제 좀 시장의 기대감이 엄청 커졌고요. 결과적으로 부분 승인이 났습니다. 부분 승인이라고 하면 결국 이게 완전 승인까지는 절차가 더 남은 겁니까? 이게 이제 사실 아마 이 방송 보시고 계시는 분들은 몰라도 될 상식인데 미국 시장에 ETF가 출시되기 위해서는 SEC한테서 이제 두 가지 이 서류를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는 이 ETF 상품이 올라가는 거래소가 있을 거잖아요. 뭐 나스닥이라든지 아니면 뭐 CBOE라든지 아니면 뉴욕 증권 거래소라든지 이런 증권 거래소에서 거래를 하는 내부 규약에 대한 19B-4라는 이제 서류가 있습니다. 문서가 있는데 요거에 대한 신고서를 승인을 받아야 되고요. 또 하나는 이제 증권 신고서, 요거는 S1이라고 부르는데 이제 신고서에 대한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부분 승인이라는 게 무슨 얘기냐면 19B-4 문서는 승인이 됐는데 이제 S1 문서는 아직 승인이 안 난 상황입니다. 변경 신고서는 승인됐고 증권 신고서는 승인이 안 됐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지금 승인이 났다고는 하는데 시장에 아직 출시는 하지 못한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더리움은 승인이 되기는 했지만 좀 비트코인이랑 다르게 좀 절차가 복잡한 것 같기도 한데 이더리움이 승인되기 전부터 말씀해주신 대로 좀 승인이 안 될 거라는 말이 많았는데 좀 어떻게 통과가 된 겁니까? 이게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릴 때 업계에서 제일 좀 잘 나가는 ETF 애널리스트들이 갑자기 통과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를 했다고 했잖아요. 이 사람들이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근데 이거는 정치적인 이유로 통과가 되는 것일 것 같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정치적인 이유요? 네, 정치적인 이유인데 이게 이제 올해 11월이 미국 대선이잖아요. 근데 미국 대선 때 지금 공화당에서는 트럼프 후보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것으로 좀 이제 점쳐지고 있고 민주당에서는 바이든 대통령이 재선을 이제 꿈꾸고 있는데 바이든 대통령이 지금 처지거든요. 그리고 또 경합주라고 해서 스윙 스테이트라고 해서 이제 전체 대권의 이 결과를 가름하는 굉장히 이제 핫한 주들이 있는데 거기서 대부분 또 트럼프 후보가 지금 앞서고 있는 것으로 나와요. 그래서 표를 받아야 되는데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재임 기간하는 동안에 SEC를 앞세워서 암호화폐 업계를 굉장히 많이 괴롭혔거든요. 규제를 많이 했군요. 그러니까 이제 암호화폐 투자하는 미국 국민들 입장에서는 저 사람 때문에 내 코인 가격 다 떨어지네. 이런 이제 악감정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투자자들이 그렇게 많습니까? 지금 이제 공식 발표라는 게 없어가지고 사실 이제 산발적으로 각 기관마다 조금씩 좀 차이가 많이 나는데 가장 보수적으로 잡으면 미국에 이제 한 5천만 명. 우리나라 국민들 숫자만큼 되네요. 그렇죠. 미국이 지금 한 인구가 3억 정도 되고 2020년 기준으로 유권자 수가 한 2억 5천만 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 4분의 1 정도가 대략 그 유권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3월 달에 여론조사가 하나 나왔는데 암호화폐 투자자들 대상으로 누구가 더 좋냐라고 물어봤을 때 트럼프라고 답한 사람이 49% 정도가 나왔고 바이든은 한 39% 정도가 나왔어요. 그래서 10%포인트나 차이가 많이 나서 사실 이제 갑자기 굉장히 우리 잘 지내보지 않을래? 약간 이런
이런 뉘앙스가 아닌가. 그리고 이제 이게 그냥 뇌피셜이라고 보기에는 조금 몇 가지 증거가 더 있는 것이 암호화폐 쪽에 굉장히 이제 유리한 법안을 공화당이 추진하고 있었던 게 몇 개 있거든요. 네네. 이거가 사실 상하원에서 굉장히 좀 격렬한 첨예한 그런 법안 중에 하나였는데 어떤 법안이었죠? 최근에 이제 그 약자로 이제 말을 하면 네네. Fit 21이라는 법안이 있어요. 예. 이 내용은 뭐냐면 암호화폐가 증권이냐 상품이냐. 근데 지금까지는 요걸 이제 정해주는 법은 없었고, 그래서 증권을 관장하는 증권관 이제 SEC 증권관리위원회에서 이제 이거를 거의 규제를 맡아서 했었거든요. 네네네. 근데 이거를 대부분 그냥 상품으로 우리 간주하자라는 내용이 들어간 법안이에요. 그래서 예. 사실 암호화폐 업계에게는 굉장히 좋은. 하지만 지금까지 열심히 규제를 해왔던 SEC 입장에서는 굉장히 힘이 빠지는 그런 법안인데, 이 법안이 최근에 하원을 통과했습니다. 네. 하원을 통과했고 바이든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공화당에서 발의를 하고 네. 저기 지금 행정부에서도 그냥 의결을 해줬네요. 그렇죠. 민주당에서도 사실 당론으로 반대였는데 네. 이 당론 반대 입장을 풀어줬습니다. 그래서 엄밀하게 보면 좀 바이든 정부와 민주당 입장에서는 좀 화해의 어떤 그런 우리도 잘할 수 있어요. 약간 이런 어필을 하고 있는 셈이고 네.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일환으로 사실 통과된 게 아니겠느냐라는 그런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죠. 네, 뭐 좀 SEC라는 곳에서 규제가 좀 워낙에 좀 강하게 했었나 보네요, 그동안. 그렇기도 했었고요. SEC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작년 예산 받을 때 우리가 이렇게 암호화폐 산업을 잘 말하자면 엄청 세게 규제를 해서 이렇게 많은 벌금을 받아냈습니다라고 하면서 사실 뭐 사람도 더 채용해야 되고요. 그래서 예산을 추가로 타냈던. 그러니까 굉장히 미국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게 이제 투자자들 입장에서 얄미워 보일 수도 그렇죠. 있네요. 눈에 가시죠, 사실. 네네. 이렇게 두 후보가 이제 경쟁적으로 가상자산 투자자들을 사로잡으려고 하고 있는데, 네. 그러면 뭐 당연히 이더리움 현물 ETF 최종 승인도 뭐 이제 기정사실화됐다라고 볼 수 있는 거겠죠. 뭐 시장에서는 전문가들은 뭐 되지 않겠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네. 이제 언제 되느냐가 사실 관심사인데 예. 그 아까 얘기했던 증권 신고서를 지금 검토 중이거든요. 네. 그래서 빠르면 6월 그리고 이제 지금 뭐 이제 한 7월 초 정도가 제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고 네. 늦어지면 예. 이제 과거에 제가 사례를 찾아보니까 이게 부분 승인이 나고 5개월 정도까지도 걸리는 사례가 있더라고요. 네. 이 검토와 심사를 하는데 그래서 뭐 최단으로는 6월 말, 최장으로는 이제 11월 정도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늦어도 이제 올해 안에는 ETF 상품을 이제 실제로 거래를 할 수가 있다. 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혹시 중간에 이 승인이 안 될 가능성도 있습니까? 그 부분을 얘기하는 분들도 계세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바이든 정부가 암호화폐 굉장히 안 좋아하는데 어쩔 수 없이 지금 이기려다 보니까 이렇게 지금 유화 제스처를 취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거 안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더 많은 분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미국은 그렇게 일을 할 수 있는 나라가 아니다. 이렇게 한번 했다는 거는 그러니까 나라에서 어떤 정책의 방향을 잡아서 근거가 있이 일을 처리했다는 거고 이걸 중간에 멈추려면 명확한 이유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니면 또 미국 사람들은 한국 사람이랑 달라서 바로 소송 들어가 버리니까 정부를 상대로 이제 된다라고 보는 것이 사실 이제 시장의 합의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가격 얘기도 해보자면 지난주에 이제 ETF 부분 승인이 난 이후로 이더리움 가격이 좀 반등하지 못하고 계속 이 박스권에 머물러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네. 이제 ETF 최종 승인까지 뭐 한 중기적으로 혹은 뭐 이제 그 최종 승인 이후에 좀 장기적으로 이 가격 전망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일단은 이제 ETF 승인이 났다라는 뉴스를 보시고 그 다음에 가격을 보시기 시작했을 거예요.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네. 근데 이제 아마 올해 투자를 하셨던 분은 아시겠지만 아까 얘기했던 그 애널리스트가 될 것 같아라고 한 날 네. 하루 만에 20%가 올랐고요. 역대 이더리움 그 상승률 중에 가장 높은 상승률입니다. 그래서 그날 하루 그냥 오르고 거기서 더 오르지 않고 지금은 오히려 그거보다 좀 가격이 빠진 상태이고요. 이더리움 가격이 그러면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ETF 이제 승인이 나면서 기대감 구간까지 합치면 거의 한 3배 가까이 올랐거든요, 네. 가격이.
ETF도 이더리움도 그렇게 될 것이냐. 근데 여기에 대해서는 좀 회의적인 시선이 많은데 왜 그렇죠? 일단은 뭐 JP 모건 같은 경우는 뭐라고 하냐면 지금 비트코인 쪽으로 암호화폐 투자할 만한 그 기존 금융권 투자자들이 이미 다 몰려가 버렸다. 아, 비트코인으로요? 네, 그래서 이더리움으로 갈 수요가 많지 않을 것 같다.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이더리움을 비트코인과 다르게 스테이킹이라고 해서 그 이제 뭐 익숙한 개념을 들자면 은행이 예금하면 이자 주잖아요. 네네. 그런 이제 수익을 추구할 수 있는 사실은 이제 암호화폐예요. 이더리움 같은 이더리움이요? 경우. 네. 네. 근데 이 ETF로 투자를 하게 되면 그걸 할 수가 없게끔 이번에 SEC에서 막아놨습니다. 아, 예. 그래서 그냥 현물 암호화폐로 이더리움을 사는 것이 예. 사실 더 합리적인 것이죠. 그 수수료가 더 짭짤한가 보네요. 연한 3%에서 5% 사이인데 가격이 더 많이 오를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ETF 그렇죠. 가격이? 네, 그렇죠. ETF 가격이 더 많이 오를 수는 없고 네네. ETF 가격은 이제 이더리움 가격을 추종하도록 그렇죠, 설계가 그렇죠. 되어 있어서 네네. 그 네. 가격 자체가 더 수수료보다 더 수익률이 좋을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거 플러스 이제 덤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이더리움 가격 상승과 별개로 네네네. 그냥 은행에다 맡겨놓으면 음. 연에 뭐 5% 이자 주듯이 아. 스테이킹이라는 걸 할 수가 있는데 ETF로 투자를 하게 되면 여기서는 이익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거죠. 대신에 뭐 예금자 보호 같은 게 되고 ETF 같은 경우에는 그렇죠. 이제 이더리움을 그냥 보유한 경우에는 좀 위험 리스크가 좀 있겠죠. 뭐 그건 이제 암호화폐로 보유하는 것을 괜찮다라고 생각하실 경우에는 근데 이제 이게 왜 비트코인이랑 비교가 되냐면 비트코인 자체는 현물로 보유를 하나 네. ETF로 보유하나 똑같거든요. 기회 어떤 이익이 똑같아요. 네네. 기대할 수 있는 기대 이익이. 그래서 뭐 why not ETF 왜 안 해야 될 이유가 없거든요. 근데 이더리움이 있어요. ETF를 안 해도 돼. 그러니까 ETF 말고 현물을 보유해야만 하는 이유가 있는 거죠. 그래서 수수료 때문에요. 그렇죠.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지 않을 것이다. 스테이킹 때문에. 네. 요 부분이 제일 크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비트코인 ETF도 이제 겪었던 사실 상황인데 ETF 출시하자마자 그 기존에 있었던 어떤 투자 신탁에서 매도세가 엄청 쏟아져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근데 똑같은 회사에 똑같은 상품이 이더리움에도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더리움 ETF가 출시가 되게 되면 거기서 또 많은 이더리움이 매도 물량으로 쏟아질 거다. 초기에는 가격이 안 좋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다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크립토는 원더프레임 김동환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대표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